자, 이번에는 급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의 산출 분석에서 네 가지 차원이 첫 번째가 할당, 두 번째가 급여, 세 번째가 전달, 네 번째가 재정인데 이번에는 그 급여 두 번째인 급여 차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산출 분석의 급여 차원에서 다루는 급여는 전달되는 급여입니다. 즉 무엇을 주느냐 그것과 관련이 되겠습니다. 이 급여 차원의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급여를 구분하는데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은 현금이냐 현물이냐입니다. 즉 현금은 돈으로 주는 거고 현물은 물건으로 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금하고 현물로만 딱 이렇게 두 가지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급여를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하자 이런 시도를 학자들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주요한 급여 형태를 구분하는데 여러 이제 학자들이 보면은 나름대로 급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책에는 몇 사람이 구분한 것을 소개해 줬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한 급여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현금 급여하고 현물 급여하고 서비스하고 바우처하고 그 기회하고 권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6가지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 현금 급여하고 현물 급여하고 바우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 현금 급여, 이 현금 급여의 장점과 단점, 그리고 현물 급여의 장점과 단점, 그리고 바우처의 특징,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각각의 급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가 현금 급여입니다. 현금은 영어로 캐시입니다. 캐시, CASH, 캐시인데 문자 그대로 현금으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현금 급여의 장점과 단점입니다.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현금은 보면 어떻습니까? 첫째 이제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. 아무래도 우리가 현금을 주면은 이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주권, 그 주도권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현금이니까 아무래도 현찰이니까 현찰이 사용의 측면에서도 유리하겠고 또 운영하는 경우에도 유리하겠죠. 물건 같은 것은 싸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운영하는 것도 바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송금하면 되니까 굉장히 그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이 오명, 이제 오명을 우리가 영어로 스티그마라고 하고 보통 낙인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런 것이 없거나 적습니다. 그래서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우리가 오명이 없거나 적고 그리고 이제 그 현금은 사실은 그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빈곤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. 결국 소득이 적다는 것은 현금이 없다는 것이니까 물건을 주는 것보다는 현찰로 주는 것이 그 빈곤을 줄이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그런데 현금의 그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원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 즉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어떤 빈곤층에게 이 돈을 가지고 자녀들 공부하는 데 쓰시오 그렇게 줬는데 그 돈 가지고 이제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현금 급여는 결국 자기결정권 이게 이제 소비자 주권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 돈을 가지고서 자기가 결정해서 사용하는 용도를 정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장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현물 급여입니다. 이 현물 급여는 이제 물건으로 물론 여기에는 이제 물건하고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서비스라는 것을 따로 이제 그 구분하기 때문에 물건이나 서비스 주로 이제 물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현금을 갖다 영어로 인카인드라고 합니다. 인카인드, IN하고 이렇게 하이픈을 찍어서 KIND 이렇게 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걸 인카인드라고 이렇게 좀 약간 어렵고 생소한 용어인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역시 이제 현물 급여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것이 이제 복지사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현물 급여는 이제 낮은 비용으로 즉 적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물품으로 줄 경우에 물품을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사서 이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개인이 있을 경우에 클라이언트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걸 이제 단체로 여러 개를 사서 이렇게
클라이언트 개인한테 물건을 줄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. 이제 그리고 또 이 대상자에게 현물은 아무래도 물건을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시급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데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이제 그 빈곤 지역 보니까 거기는 보니까 좀 그 주택에 가보니까 이불이 그냥 더럽고 부족하다. 그럴 때는 이제 빨리 이불이 필요하는데 그 부근에서 이렇게 이불을 사기가 어렵다. 그럴 경우에는 이불을 구입해서 빨리 주는 것이 가장 그 사람들이 가진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현물 급여는 아무래도 선택권이 제약되죠. 아까 현금 급여의 경우에는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현물 급여는 딱 물건을 주니까 쓸 수 있는 그 유도리가 크지가 않은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오명이 가해집니다.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빈곤층들이 어떤 뭐 쌀이나 그런 것을 받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괜히 약간 좀 허리가 굽혀지고 괜히 약간 수치스럽고 좀 쪽팔리고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현물 급여는 이런 오명이 가해진다는 그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. 세 번째가 이제 사회 서비스입니다. 사회 서비스는 서비스로 제공되는 급여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이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그 고유한 그 욕구 거기에 주목해 가지고 제공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우처인데 바우처에 관해서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.